일정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힘을 냈던 반도체주, 오후 들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섰고요. 코스피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또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내일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오늘 시장 포인트 꼼꼼하게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시장 어떻게 따라가 봐야 할지 오늘 장에서 포착된 급등의 시그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정말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윤하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네. 저의 많은 팬분들과 네. 그리고 기타 관계자분들이 축하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또 멋진 새신랑이 돼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 중에도 네.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시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새벽에도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주식장 열리기만을 기다렸다가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온 기간에 시장이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하루빨리 복귀해서 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시장 헤쳐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바로 어제부터죠. 제가 어제 복귀를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저희 고무방에서도 다시 한번 계속 시장 지도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기점에 맞게 이번 한 주 잘 집중해서 이 어려운 장 한번 잘 이겨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하식 전문가님께서 오랜만에 또 시장 바라보시면서 돌아와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변동성 장세 또 어땠을지 오늘 시장 한번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한 줄 평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고무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개별 종목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 하냐면은 사실 오늘은 지수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얘기를 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 증시는 이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시장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바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든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손쉽게 매매할 수 있고 반등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 내기 쉬운 게 바꿔 말하면 시장 주도주인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장 주도주가 이때까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약 한 달 전에 삼성전자 27만 원에서 29만 원 기다려라.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35, 6만 원, 4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진짜 제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서 살이 이렇게 찐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27만 원, 29만 원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왔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때까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던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제 슬슬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랜만에 복귀한 만큼 여러분들도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손가락 리모컨에 꽉 묶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윤환식 전문가님께서 다시 또 출동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시장 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읽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둘씩 오늘도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부터요 히든 종목까지 모두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인사이트 가득한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도 내일의 기회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으로 이어가서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가능할까 이슈 올라와 있네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안 그래도 사실 앞서서도 바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희 어떻게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전 국민이 관심 있게 보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관심 있게 본다는 뜻은 네. 그만큼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식 전에 마지막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시장에서는 어차피 모두가 실적이 잘 나올 것도 알고 기대감이 풍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경고를 한번 드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런 기후가 현실로 좀 벌어진 모습이고 자, 지금부터 바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은요, 이 시장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이번 분기보다 뭐 다음 분기 아니 내년 실적을 더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일관된 의견입니다. 지금은 또 HBM보다 사실 이 범용 D램 쪽이 더 수익성이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이 HBM의 물량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어요. 공장 증설도 마찬가지고 즉 단기 밸류 체인에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어찌됐든 내년까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2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추진 중이고 이 TSMC와의 격차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즉 대형 고객사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분기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 쌓아놓은 현금으로 주주 환원 정책 또 자사주 매입 배당 같은 그러한 돌발적인 이슈들도 여전히 저는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매도 의견보다는 매수 의견을 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차트 볼게요. 제가 어느 때 27만 원, 9만 원을 말씀드렸냐면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 아니 왜 윤환식 전문가님 삼성전자 말씀을 안 주시냐. 여기서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만 버리고 납두고 갈 것 같아서 나 너무 무섭다.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매일 아침에 식은땀 줄줄 흘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아니다. 이거 27만 원, 9만 원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27만 원에서 9만 원 부근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공부방에서 29만 원 이상에서 일부분 익절을 진행했어요. 그 왜 익절을 했냐면은 자, 어찌 됐든 일봉 차트를 보면요. 단기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단기 전저점을 이탈한 뜻은 뭐냐면 일단은 추세적으로 꺾었다는 소리입니다. 즉 이때까지는 사놓고 잠자고 일어나면 뭐 소고기값 벌려 있고 반찬값 벌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지속이 됐다면 지금 추세적으로 꺾인 상황에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재료 자체는 아직 시장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단기 매수와 매도 전략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20만 원 초중반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정말 강력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차트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먼저 사람들이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지라인, 지지라인, 지지라인. 여기를 이탈하면 패닉셀이 나옵니다. 왜? 몇 개월 동안 강력하게 지지라인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이탈이 되면 나는 여기를 손절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그냥 매도를 해야지, 손절을 해야지, 투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차트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동성 흡수 또는 유동성 소화라고 하는데,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수급 주체가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유동성 흡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0796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 차트적으로는 분명히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했는데 27만 원과 29만 원 선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줬어요. 이 뜻은 유동성 흡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의견보다 앞으로는 매수 의견에 주목을 하고 싶고, 더 자세한 삼성전자의 타점 등은 저 윤한식 전문가의 공부방에서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윤한식 전문가의 공부방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만 제가 말씀드리면 약간 우리가 찐빵을 먹으려고 손 겨울에 뜨거운 찐빵 호흡 불어서 먹으려 했는데 또 여러분과 팥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엊그저께 한국 들어오자마자 바로 210만 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10만 원이 완전 최저점이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저점 매수를 하는데 성공했고, 하이닉스 또한 절반 정도 일단 입절을 한 상태고 절반 정도 보유 중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SK 하이닉스가 또 미국 상장이 있죠. 이 이슈가 있는데 약 규모가요 38조에서 40조 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급 ADR 상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 미국 주식 예탁 증서가 줄여서 말해서 ADR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투자자들이요, 미국 증시에서 다른 나라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ADR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45조의 실탄을 확보하겠다는 이 SK 하이닉스에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확보한 자금은요 전액 모두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쓰일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캐파와 또 다른 기업들과의 초격차를 벌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오늘도 210만 원 부근에서 매수 나간 사유가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 부근이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깨지자마자 갭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놀란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투매 또는 패닉셀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동성 흡수가 나올 만한 자리다. 이 가격대가 제가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210만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제가 이때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게 그냥 여기서 대충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겠구나라고 막 이렇게 맞추는 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보자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먼저 이 돈 냄새 잘 맡는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기관 수급들이 차분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왜 저는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했냐 하면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파니까 좀 더 반등을 할 때 또 타점을 잡기에도 삼성전자가 수월했다. 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같은 경우에도 매도 의견보다는 매수 의견에 집중을 하고 싶고, 당분간은 하이닉스도 막 이전처럼 쭉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그런 장보다는 단기 매매 위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하이닉스도 저희 공부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 장기적인 관점까지 좀 더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여전히 이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점은요, 전문가님께서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바로 저희는 두 번째 열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저희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서 이틀째 이런 공습 행동으로 답할 것이라고 전문가님께서 이슈를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또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또 되게 저는 신혼여행 기간 중간에 네. 분명히 가기 전주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의 휴전에 대한 MOU가 체결이 됐고 네. 이제 진짜 전쟁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웬걸요. 이제 이틀 전에 갑자기 트럼프가 이란 너네들은 안 되겠다 하고 휴전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재개가 됐는데 그에 대한 여파도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이 석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꽤 이런 질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윤아 씨 전문가야. 그러면 지금 당장 다시 유가가 올라가니까 석유 관련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흥그석유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26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차트예요. 근데 이때 어때요? 이란 전쟁 개전 초기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때가 언제예요? 2025년, 또 그보다 앞서서 2022년 4년 요럴 때, 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유가는 더 올라야 정상인데, 또 유가는 실제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차트는 어때요? 다시 상승했던 위치 그대로 왔죠. 이게 바로 테마의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강력한 재료가 나와서 상승을 해요. 근데 다시 확전이 된다든지 다시 휴전이 파기됐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즉 테마가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는 뭔가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재료라도 시장에서 미약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따지러 보면 모두가 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환호하고 있을 때 막상 실적이 나오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뭔가 그 이전에 나왔던 재료를 뛰어넘는 것을 주식시장은 항상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트 보고 지지저항 판단하는 것보다 이런 시장에서 이 노하우와 뭔가 테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제 공격 예고에 따라서 석유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면전 재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공습을 빨리 끝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진짜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이미 계속 부각되어진 재료이고 이러한 이슈로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러한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흥규석유 매매는 약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랐을 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탈출 용도로만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다시 뭐 정쟁이 확정돼서 뭐 유가가 오르고 장기적인 투자처로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흥규석유와 더불어서 하나 이 종목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국석유도 되게 매력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국석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최고가가 33,000원인데 지금 1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한국석유는 이 중동 전쟁 관련주들 내에서도 대장주가 아니라 2등주예요. 제가 주식은 무조건 테마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주만 패라. 대장만 패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한국석유는요. 원유 채굴주가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은 석유 제품 아스팔트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가공 판매,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판매를 하는 회사라서 사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유 정제 과정에 부산물 계열과 연계돼서 움직이는 회사란 말이에요. 즉 한국석유가 정유 대장주처럼 직접 원유를 정제해서 뭐 휘발유, 경유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뤄봤을 때 철저하게 테마성에 엮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실 때 꼭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저한테 진짜 손실 나기 전에 전화라도 하세요. 이런 종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건강한 우량주나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석유 섹터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면서요. 가지고 계신 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 이야기 또 함께 해주시면서 정확한 타점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또 세 번째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세 번째로는 전문가님께서 이 AI 훈풍에 웃는 반도체 소부장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슈 올려주셨네요.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전망도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도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어떨 때 매매를 해야 되냐면 제가 이때까지 되게 우리 추천 종목으로 소부장 종목들 많이 또 나가서 해주셨잖아요. 수익을 네.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소부장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소부장 종목은 어찌됐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잘 나가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이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이 시장이 조정이 받았으니까 이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 가운데서도 오늘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있고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가온칩스라는 종목인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단순히 반도체 상승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 수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흑자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이 가온칩스가요 삼성전자의 핵심 디자인 하우스예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기업들이 칩 설계를 맡기면 가온칩스가 설계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물량이 늘면 늘수록 가온칩스도 같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온칩스가 상한가를 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 근데 차트를 보니까 위에 쌓인 매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매물을 다 치우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이평선 밑에 캔들이 머리 이러고 있고 일단은 다 역배열이고 추세적으로도 불량하고 이런 매물을 다 치우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싼 데는 그만큼 그 싼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전 저항을 돌파할 종목 또 신고가인 종목들이 오히려 쭉쭉 반등이 잘 나오고 더 잘 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하고 하는 생각을 좀 반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 때 느끼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전까지는 상승장이었다가 막상 이렇게 한번 시장 흔들리고 나니까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고 달콤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테마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철저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종목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빠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속 또 실시간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죠. 한정된 방송 외에도 이 윤환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실시간 생생한 시장 이야기, 탄탄한 전략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환식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윤환식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우리 시장 더욱더 탄탄하게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이어서 해보시죠. 전문가님 근데 진짜 얼굴이 정말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그 보따이도 신혼여행 때 메고 다니시던 건가요? 아, 이게 왜 메고 왔냐면 네. 오늘 또 결혼식 끝났으니까 또 결혼식 끝나면 이제 뭐 집안 어른들께 인사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한테는 또 우리 소중하신 분들이 시청자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제 얼굴에 안 어울리는 이 보타이를 제가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거북하시더라도 그래서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상당히 어려웠어요. 오늘이 아니라 저번 주부터 계속 어려웠단 말이에요, 시장이. 근데 뭐 힘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서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남으면 기회는 항상 옵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 또 아카데미 분들, 또 공부방 분들한테 매번 하는 말인데,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게 손실은 뭐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봐도 손절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손절을 버티고 손실을 인내하는 자만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장 어렵다고 나 하락당이니까 주식 안 해! 막 이러면서 핸드폰 덮고 다시 상장 오면 또 어이씨 이번에는 뭐 어떤 종목이 오르나 하고 슬쩍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어렵더라도 시장에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이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제가 모르고 PPT에 안 넣어놨긴 했는데 저번 주 말씀드렸던 산일전기가 결국은 제가 목표가를 26만 원 이상 드렸는데 목표가 이상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최근에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히든 종목이든 추천 종목이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최근에 VM도 이제 메스타점 잘 잡아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제가 결혼식 전에 말씀을 드려서 깔끔하게 목표가 10%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심택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부장 종목 중에 가장 전고점과 이격도가 낮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기 밑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아 나는 이거 비싸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저거 살래. 이런 매매한다니까요. 근데 심택이 결국 이 신고가 돌파해서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심택이 반등 가장 빨리 나왔죠. 소부장 종목들 중에 아니 이런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테마성 짙은 종목들 제외하고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소부장 업체들 중에 심택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신고가를 먼저 돌파할 종목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네이버. 아, 네이버가 요즘 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좋았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어디서 사면 좋을지 명확하게 좀 더 짚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이제 그만 우려 먹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단기과열 제도. 네. 단기과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썰매를 타고 달려요. 썰매를 타고 달려. 근데 급경사예요. 근데 앞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단기 과열 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너무 재료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니까 내가 살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살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단기 과열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왜 단기과열 제도를 오늘 왜 가져왔냐? 오늘 또 가져왔냐?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앞으로 시장이 제가 이때까지 방송에서 매번 그 말을 했어. 이거 상승장 곧 끝난다. 이제는 이제 박스권이나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 그러면 돈이 몰리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다. 그러면 이 단기과열 제도 모르면 절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국장 클래스가 어디 안 갑니다. 전 세계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시장이 국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사실 어때요? 종목도 오른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 삼전하고 하이닉스 빼면 한 4천대예요. 잘 쳐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대요. 그 다음에 과한 매수세가 유입된대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은요, 바꿔 말하면 시장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시장 주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죠? 누가 제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귀가 엄청 간지럽네요. 이게 지금 이 이어폰에서 피디님이 막 웃고 계신데 궁금해 미치겠어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
이 단결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과도한 추정적인 매매 또는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아니 됐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단결 조건이 이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무슨 교수 될 것도 아니고 뭐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07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다가 뉴스창이 떠요. 여기서 단기 과열이라는 이 키워드만 검색하면 어느 종목이 단기 과열이 걸려 있고 어느 종목이 단기 과열이 몇 월 며칠 날 걸릴 거라는 것까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기 막 이 종목 가지고 뭐 회전율이 뭐 몇 %고 뭐 어쩌고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단기 과열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냐? 3일 동안 단기 과열 제도가 유지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매매가 되냐면은 30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30분 단위로. 자 그러면 이게 유진 로봇인데 이날 급등을 하고 이렇게 3일 동안 단기 과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30분마다 매수와 매도가 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단기 과열이 걸려 있는 3일 동안 이 검은색 선이 3일선, 이 빨간색 선이 5일선입니다. 근데 종가상 단기 과열 기간 동안 이 이평선들 3일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몸통이 짧은 양봉 캔들이 3개 연속 나왔어요.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A급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단기 과열 기간 도중에 종가상 3일선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 그 다음에 캔들의 몸통이 양봉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단기 과열 기간 도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갔죠.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일동제약이에요. 어때요? 3일 동안 이 검은색 3일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봉으로 마감해줬어요. 짧은 몸통의 캔들 형태로.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서 이거 한 1, 2년 기다릴래. 근데 이때 이렇게 갈지 말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종목들 매매할 때. 누가 알아요? 자, 근데 단기화에 매매하는 사람 보세요. 여기서 사면 한 하루 이틀 만에 이거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매를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단기 과열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테마주를 매매하시려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행동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저랑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 자, 상한가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기 과열이 걸렸어요. 어때요? 상승. 그리고 이런 양봉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그마치 장장 반년 동안 이렇게 매물대를 쌓았어요. 그러면 보통 개인들이 어떨 때 손절을 많이 하냐면은 여기서 손절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상한가거든요. 이게 상한가봉인데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다 던져요. 그러면 캔들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거 아니에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 다 던지니까 본전 심리 때문에 이러면서 윗꼬리가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안 달리고 상한가가 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더 멀리 그리고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꼭 이런 또 단기가열 제도가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뒤에 오늘의 추천 종목과 히든 종목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팁을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포착해줄 전문가님만의 방금 만나보셨던 기법 강의 또 따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꼼꼼하게 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들까지 만나봐야겠죠. 오늘 윤한식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 시점에서 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근데 오늘은 네. 사실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면 네. 모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오, 전국민 다 압니다. 근데 앞서서 좀 주목해 주셨던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인데 네. 오늘만큼은 먹을 게 많나요? 소문난 잔치에 충분히 저처럼 살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어떤 종목 의미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자, HBM4 본격 공급.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저 전문가 또 그냥 실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수, 파운드리 수주,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 이런 거는 사실 모두가 다 하는 호재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단은 정답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정답 삼성전자예요. 허무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있죠. 여기 이게 강력한 지지. 자, 이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내려오는 도중에 지지를 받았어요. 자, 보이시죠?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종가 베팅을 해요. 아니면 오후에 매수를 합니다. 이제 진짜 삼성전자가 반등하겠지? 이러면서 여기서 사요. 뭐 이때가 한 32만 원, 3만 원쯤 됐는데, 근데 다음 날, 자, 잘 보이게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게 양봉인데 이렇게 마감했어요. 저 봉에서 이렇게. 근데 웃긴 게 시가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요. 음봉 뜨면서. 그러니까 손절도 못하게 갭으로 밀어버려요. 그 다음 날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다음 날 조금 올라가요. 이렇게 조금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윗골 달고 이런 식으로 또 음봉 마감해요. 여기 캔들 보면.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손절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계좌 박살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거, 과연 이 개인들의 매도세를 누가 받아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고 집 나갔던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신탁, 연기금, 또 이 기타 법인 수급은 제가 자사주 매입으로 잡히는 경향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이런 수급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돼 보인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를 21만 원에서 26만 4천 원 사이에서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아직까지 시장이 안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0만 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이탈시. 왜냐면 20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 이 장기적인 추세까지 다 꺾이는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호재가 좋고 차트가 좋아도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옛날에 에코프로처럼. 그래서 손절가도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요즘 시장에 볼 종목이 없거든요.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는 것 빼고는 시장에서 뭔가 섹시하고 막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져왔어요. 자, AI 데이터 센터 냉각 수혜. 그 다음에 원래 이 종목이 이런 종목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AI 인프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장사업부가 올해 역대 최대의 고성장 중이고요. 로봇 사업까지 호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올해. 근데 시가총액은요, 아직 이러한 글로벌 AI 관련주 대비 철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꿀팁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그래도 증권사 펀드 매니저 역할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40억 정도 상호펀드. 근데 보면 증권사에서 항상 대형주를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한 44만 원 정도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목표 주가와 증권사들의 이제 공통된 그 컨센서스 바운더리가 있는데, 가격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거하고 현재 주가가 많이 차이 나면 이거를 보고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형주들을 여러분들이 가만 분석하다 보면 이 괴리율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 그중 하나가 이 기업이에요. 괴리율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차트부터 볼게요. 여기에요. 자, 이게 뭐냐면 주봉인데, 이 주봉을 거의 한 8년 만에 이번에 뚫어줬어요. 8년. 이게 8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대형주 차트 볼 때는 일본 분봉 보지 말고 주봉 보라고 했죠. 주봉. 주봉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8년 만에 이렇게 높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뚫었는데, 자, 내려오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라인 될 거예요. 8년 동안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 자리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거의 이 매물대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손절은 짧고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란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를 주봉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이런 자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이 종목이 투자 신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4거래일 연속 투자 신탁 수급, 사모펀드 수급, 연기금, 개인들은 제가 보기에 대부분 다 지쳐가지고 손절을 많이 한 차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위치에 손절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 흡수, 또 재료, 증권사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 손익비 모든 게 삼박자가 어우러졌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제가 보기에 한 하루 이틀밖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과 이 윤하시 전문가가 복귀한 만큼 더욱더 열정적인 강의와 또 열정적인 주식 같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참여 방법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윤하시 전문가의 공부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주목해 주셨고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또 정확한 타점까지도 잊지 마시고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